충청남도하고 저희가 정말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제가 충남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충남의 아들 예, 어디? 전 천안입니다. 천안. 아이고 그렇구나. 충남의 사위잖아. 예? 충남의 사위. 아, 사위시고. 예. 아 그렇습니다. 맞아. 예. 우리 저 아내도 천안. 아, 천안이세요? 천안. 복자여고 출신. 복자여고? 아니 여고 이름이 복자여고예요? 복자가 그 천주교의 성인이거든요. 미션 스쿨이야.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부여 세도농협 대추 토마토 즙.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음이 쉽지 않네. 예. 대한민국에서 방울토마토가 가장 유명한 지역이 바로 부여 세도입니다. 그렇죠. 부여. 네, 그래요. 부여는 이제 바로 JP의 고향. 저기 공주에서 조금만 더 남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부여가 나옵니다. 자, 매년 4월이면 부여 세도에서 방울토마토 축제가 열립니다. 아, 그렇군요. 방울토마토 중에서도 네. 대추 토마토 이거는요. 일반 최고죠. 예. 방울토마토에 비해서 당도가 높은데 칼로리는 또 적어요. 여기서 아주 먹기 편한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추 토마토에 리코펜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 C,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비현비 그리고 소화불량 개선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야, 이거 엄청 진하네요, 맛이. 진하죠. 그렇습니다. 진하네요. 이렇게 부여 세도 99.9%예요. 99.9%예요. 농도가. 대박이네요, 이거. 그래서 하도 이게 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을 섞거나 그러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혀 안 섞었어요, 이거. 네. 예. 자, 부여 세도의 대추 토마토를 물 한 방울 없이 네. 통째로 갈아 만든 유통하네. 토마토즙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토마토즙 99.9%에다가 네. 설탕이 아닌 스테비올 이게 배당체라는 뭐지, 이게? 이게 저 단맛 나는 허브로 만든 천연 감미료입니다. 신기하네. 이게 다 천연이야, 다 천연. 네. 자, 이거 어디서 관리하고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상품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믿을 수 있는 부여 세도 시작했는데. 농협에서 모든 원재료를 직접 관리합니다. 네네. GAP 인증 그리고 이력 추적 관리 등록 100% 국내산 이건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엄격하게 선별 관리한 대추 토마토를 아주 위생적인 시설, 해썹 인증 시설에서 가공해서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포장을 했습니다. 요게 원래는 이제 20호가 16,000원에게 한 포에 한 800원 꼴인데 이게 바로 김용민닷컴 가격입니다. 아니, 한 포에 800원이면 엄청 싼 거네요. 엄청 싼 거예요. 예, 예. 이거 왜냐면 방울토마토 사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엄청 그렇지. 비싸요. 예. 자, 건강한 토마토즙 찾으셨던 분들 이제 경험하실 때가 됐어요. 가장 완벽한 토마토즙이라고 자신합니다. 이게 99.9%가 왜 믿게 되냐면 지금 저희가 먹었잖아요. 근데 그 껍질까지 입에 지금 다 걸려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진해. 껍질이 있고 굉장히 진하고. 진하다. 그리고 달지 않아. 이게 지금 거의 홍삼즙 마시는 기분. 홍삼즙. 달지 않고. 오,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이거 아침마다 한 포씩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 토마토만 가지고 만들었다는데 그래도 약간 단맛이 살짝 있어요. 보면은 그냥 먹어도 되고 그냥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요. 다른 토마토는 먹으면은 좀 약간 텁텁하잖아요. 제가 사실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어디를 했습니까? 아, 물인데 계속 오는. 아니, 뭐냐면은 밑밥 깔고 이게 계신 것 이제 같은데. 예. 턱이 안녕하십니까 청주왕입니다. 예. 턱이 나온 그 집어넣었어요. 돌출. 아, 진짜로요? 집어넣었어. 오. 응. 집어넣는데 그 이후에 부작용이 뭐냐? 원래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형을 하면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설탕이나 이런 천연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아, 인공감미료. 이게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자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혀 자극이 안 돼요. 자극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찐하고 너무 아프고 그래요. 이쪽이. 네. 근데 부여세도 대추 토마토즙 보니까 전혀 지금 자극이 없어요. 이건 100%. 100%. 이거는 천연 재료로만 했다. 이게 이제 인증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먹어보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섞은 겁니다.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가네요. 믿음이 예. 가죠. 이거 확실해요. 근데 예. 콜라를 그렇게 드시고 그때 턱이 나오잖아 다시. 단 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떤 콜라? 콜라는 그냥 혀에 머물지 않고 바로 넘겨버리는 식도로 넘어가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콜라를 거의 녹화할 때 하나씩 드시더라고요, 캔으로. 예. 건강 좀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아니 이게 이제 그 예, 콜라 말고 토마토가 제일 예. 유명한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 예. 대리 스페인. 산마르자노에서 나오는 토마토들은 따로 캔으로 만들어 갖고 우리 이것처럼 이제 출처 인증을 해서 갖다 파는데
그게 정말 달고 진하거든요. 어. 근데 우리나라 토마토는 사실 집에서 갈아 먹는 건 설탕 좀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설탕 좀- 약간 쳐서 먹어야 맛있는데 소금 설탕 살짝 쳐서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는 이태리 현지에서 먹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재료를 제가 이걸 사다가 요리를 할 때 이 대추 토마토로 만들면 엄청 맛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구하러 제가 부여엘 곧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자, 부여새도 김용민닷컴에서 사면 되잖아. 뭘 부여까지. 아니 이 토마토를 사러. 아니, 김용민을 못 믿는군. 아니 즙이 아니고 저는 토마토가 필요해서. 근데 정말 그럴 정도로 농장에 정말로 가서 사보고 싶을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국산 토마토 중에 가장 달고 가장 진한. 말 다 하셨어요. 이제 말 다 하셨으니까 요걸로 다 결판이 났어요. 부여새도 대추 토마토즙. 우리 저 김성애 형님 일요일마다 본인이 막 요리하는 거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아, 대단한 요리가입니다. 예. 이 형님이 인증했으면 된 거예요. 끝났어. 이걸로 진짜 스파게티도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걸 느낌이 스파게티를 100%니까. 와, 그러네. 맛있어요. 아니, 그 제가 토마토 맛이요. 이거 이 새도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좀 사 먹어봤어요. 오, 진짜 예. 알고 계셨구나. 예, 알고 있는데 이거 유명하구나. 이게 그냥 예. 먹어도 그냥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과자 먹는 느낌이 나요. 많이 달지는 않는데 예. 자꾸 손이 갈 정도로 아이고. 달짝지근한 게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부여새도가 이게 또 대추 토마토즙의 본고장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유명할 줄도 저도 몰랐는데 오늘 제대로 알았네요. 예. 아, 건강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추 토마토즙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언론들이 잘 보도도 안 하고 예. 지금 뭐 이게 정치권도 팔로우업을 안 해서 그런데 아니, 계엄령 문건 이거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심각하죠. 아니 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저기 윤석열 형님이 수사 재개 지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뭐 그 보면은 이제 막 임태훈 소장이 그 처음에 물고 들어지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건을 이 수사를 그 덮었다. 덮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사실은 결재권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진 않아요. 앞뒤 정황상이라든지 그 당시 결재 라인을 볼 때 네. 윤석열 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는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보고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거는 받았어요. 이제 그 양반이 지금 좀 다른 좀 제가 볼 때 정무 감각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이게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본인이 그 자리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진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랬겠죠. 예, 예.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볼 때 그거는 문무일 총장이었을 거예요. 했다면은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에서라도 검찰이 살아남으려면은 오히려 지금 수사를 재개를 하라, 즉각 재개를 하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네. 근데 왜 재개를 하지 않을지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의심스러워요. 이게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조금 수그러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개혁의 주장 요구가 나올 때 이게 분명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수사가 중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단. 수사를 종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단돼 있는 이유는 조현천이의 신병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어서 조현천이는 기소 중지, 황교안 등등은 참고인 중지 네. 이 상태예요. 근데 이제 조현천이가 미국에 있는데 뭐 요즘 세상에 조현천이를 못 잡아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뭐 의지가 없는 건지 아무튼 그 대목은 좀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원래 이철희 의원이 먼저 폭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뭐 합수 문건이라는 네. 그거 요게 이제 번역본이고 이번에 임태훈 소장이 폭로한 게 원본이잖아요. 이 원본을 해석해서 조금 축소해가지고 요게 조작된 문건이라는 거 아니야.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이걸 갖다 아름답게 미화해가지고 무슨 이 합수 계획을 세운 이 문건이 먼저 폭로된 게 이철희 의원에 의해서 작년에 폭로됐어요. 근데 이 문건이 이철희 의원한테 어떻게 전달되게 됐냐? 그거 아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준 겁니다.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송영무 장관이 이건 말이 안 된다 도대체. 현직 장관이. 아무리 봐도 네. 이 새끼들이 해도 제가 너무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아니 이 김종대 이거 다 자꾸 나와서 했던 말이에요. 김종대가 여러 번 예. 얘기했어요. 그래서 준 거예요. 네. 줘가지고 이철희 의원이 그걸 가지고 폭로를 한 거고. 근데 그때는 이철희 의원도 송영무 장관도 이게 사실은 조작된 문건이고 이게 축소한 문건이고 이게 있는지 잘 몰랐던 거지. 원본이 있는 거라고. 그러나 나는 이 정부에 누군가는 이게 있는 거를 안 분들도 있을 거다. 거다라고. 안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까지 얘기가 나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도 이게 좀 애매한
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시에도 자기한테 결정권이 없었다는 아까 그 말씀도 맞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들춰보려면은 이게 좀 복잡해질 수가 있다 의외로. 이래가지고 좀 어정쩡한 태도로 있는 게 아닌가. 본인한테 뛸 불똥도 있겠지만. 그럼 수사를 안 할까요? 계속? 어떻게 저희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 수사가 네. 그러니까 조현천이 미국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 수사가 끝났다고 생각은 저는 했었어요. 중단이 왜냐면은 되는군요. 예.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사람이 그냥 자범이면은 금방 송환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 사람이 쿠데타라든지 그 이런 것과 연루된 사람은 정치범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정치범은 송환을 잘 안 시켜요. 그렇죠. 반역이라고 물론 반역 반란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거에 연루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인터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인터폴도 예.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정치범 특히 이제 이 반란이나 이런 거에 연루된 사람들은 송환을 잘 안 시켜요. 그러니까 자범들을 주로 송환을 시켜요. 그래서 그 보면은 지금도 그 홍콩이나 이런 데서 또 중국이나 이런 데의 그 뭐 유명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나라에서 엉뚱한 제목을 붙잡혀오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정치범인데 네네네. 정치범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범으로 포장해서. 근데 조현천 이 양반은 사실 그 우리는 포장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미 약간 포장하기 전에 이미 다 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송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순간 이 사람을 잡을 가능성이 없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여권 발소를 했으면은 그 지금 낭인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가 거길 가서 붙잡아 오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붙잡아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그게 쉬운 방법은 아니군요. 예. 조력자가 있으면 사실상 체포는 그러니까 잡으러 다니지 않는 이상은 체포는 어렵죠. 미국은 그냥 살면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미국에서 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요? 주민 등록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여기 비호 세력이 있겠죠. 그럼 혼자 있겠어요? 비호 아니 세력이 그러면은 지금 저는 조현천이 없기 때문에 이 수사가 중단되고 심지어는 장 기자님 말씀대로 수사가 더 진척이 되기 어렵다. 이 말이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윗선이 있잖아요. 윗선이 특정이 됐고요. 김관진. 김관진이나 뭐 또 황교안 또는 박근혜 그리고 또 저기 한민구도 있는데 이 네 사람 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털면 되죠. 근데 다만 핑계거리가 조현천이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다른 뭔가가 있는지 또는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임 소장이 폭로하기 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검찰이 그냥 아껴먹는 사탕이라 잘 보관해 놨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필요한 순간에 자기들이 거래가 필요할 때 터뜨리면 되는 거니까. 황교안이가 예를 들면 뭐 좀더 대박이 나가지고 뭐, 예. 뭐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굳이 지금 건드리면 야당 탄압이 되니까. 황 대표님 우리 쿨하게 거래합시다 이러면서 뭐 가능성이 있죠.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간단한 게 검찰이 그때 돼서 시민단체나 어디에다가 표차자 문건 몇 장 흘리고 이게 폭로가 돼갖고 이거 왜 수사 안 하냐면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수사를 또 하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전 임 소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뭐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검찰이 캐비넷에 넣어놓은 거는 안 쓰려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 쓰려고 언젠가 넣어놓은 쓰려고 거예요. 넣은 거예요. 근데 다만 묵혀놓는 지금 거군요. 타이밍이 아니라고 봤을 가능성도 저는 좀 한번 같이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그냥 덮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당장 이걸 수사 재개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사건이 중지돼 있는 거예요. 수사 중지 상태예요. 그래서 조현천이 잡히든 아니면 조현천이 안 잡히면 약간의 블랭크가 있겠지만 그 블랭크를 두고라도 수사를 해야 되겠다. 누군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황교안도 물론 이제 황교안의 혐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당시 황교안이 그 문건에 사인을 했다든지 보고를 받았다든지 이런 건 확인된 바는 없으나 정황상 NSC를 주재했기 때문에 그렇지. 정황상 그 개연성은 상당히 있는 거고 그래서 참고인 중지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시만 해도 저기 황교안이 다 자기들 편인데 황교안을 배제해놓고 쥐들끼리 그냥 숙덕공론을 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 그다음에 쿠데타를 그 계획을 했던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네. 친박근혜인 사람, 친박근혜고 박근혜 정권의 부활을 꿈꾼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있었을 상태에서 시죠. 예. 쿠데타를 일으키면 되게 모양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결정에서 그 탄핵 기각이 나온다면은 그 이후에 친위 쿠데타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 탄핵 인용이 나온다면은 그 전에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최종 책임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쥐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 군 그러니까 기무사가 그렇죠. 군관진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갑자기 3월 며칠 날 하겠다고 했다가 그동안 왜 안 했느냐.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복귀할 줄 알았대잖아요. 케이크까지 다 준비했다고. 3단인가 5단인가.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그 권한대행 상태에서 쿠데타를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사회를 바로 잡는다, 혼란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이 훨씬 더 자기들이 그럴듯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랬을 말이죠. 가능성이 이게 이제 있어요. 저는 여기서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니까 군대 내의 지휘 라인이 이렇게 엉키게 계획을 짰는지를 생각해 보면 뭐 이제 알짜회라고 부르잖아요. 군내에 있는 이 사조직이 그 라인을 통해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사를 더 해서 발본색원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데 우리 장 기자님, 우리 존경하는 장 기자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1월에 말이죠. 수구단체 그 당시 태극기 집회에서 군대여 일어나라. 네, 군대여 일어나라. 이런 피켓을 들었고요. 실제로 그 문건을 보면은 이 보수 우익 시민단체들을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11월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권이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참 왜 저런 말씀하시나라고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이제 추미애 대표가 고마운 면도 있지만 찌른 거죠, 전국을. 그거보다는 네. 그만큼 이게 굉장히 군부 사이에서 퍼져 널리 있었다. 회자된 그랬던 거 맞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겠는가. 그럼 황교안이 과연 뭘 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이런 논의들이 급진전됐다는 점으로 본다면 황교안이 모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전 갖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 직접 문서 형태로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지. 그렇지. 예, 그 상황의 진행 상황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그렇겠죠. 보기가 어렵죠. 예. 그렇다면은 황교안이 윤허를 하거나 허락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방조범이거나. 것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황교안은 박근혜가 복귀하면 허수아비니까 그냥 허수아비로 여기고 마지막 가서 이거 사인하셔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인하겠습니다. 이거 사인을 하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난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내란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쿠데타면은 이거 수사를 하다 만다는 게 이게 납득이 가는 그 상황이에요. 맞아. 이거는 끝까지 이건 좀 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일이고. 사람 하나 없다고 예, 예.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실. 아니 이게 지금 2016년, 2017 뭐 이때인데 이때 아니 이게 이 상황에 지금 이게 맞는 이게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은 당시에는 정말 뭐 그 대통령 권한대행 그냥 어쩌다 그때 총리를 해서 권한대행이라고 인식됐지 마치 최규하처럼 그 황교안의 허락을 받고 말고 이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미 그 기획은 박근혜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 됐을 것이고 거예요, 예. 황교안은 그냥 사인만 받는 그런 존재로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도 알고 황교안도 아는 부분이라면은 이 두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여당도 아닌데 황교안을 수사를 못 한다는 건지 난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장 기자님 말씀대로 수사를 안 한다면은 윤석열이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 기울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이 상태가 왔으면 특검으로 넘어가야 돼요. 특검. 네. 예. 그 박주민 의원이 어제 이제 KBS 1라디오 제 지나가는 프로에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특검을 만들려면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설 특검으로 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합의를 봐야 된다. 또 넘어가야 되니까. 그건 뭐 이게 뭐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문제인데,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작년에 합의하기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었죠. 청문회를 열기로.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집요하게 또 물었지. 나가면서 진땀 빼더라고, 박주민 의원이.
대본에 없는 질문을 했다. 대본에 있는 질문만 할 것 같으면 뭐 인터뷰야 그냥 서면으로 받지. 이제 물론 우리 주민이 형이 뭐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전혀 동영상 아니고. 축사를 받으면 되지. 네, 이제 굉장히 신중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저기 뭐야 그렇게 뭐 대본대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근데 박주민 의원한테 물어봤죠.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증인 부르자고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했더니 근데 그러면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작년에 자기들이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아니 자유한국당이 약속 지키는 거 봤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결론이 뭐 그럼 청문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청문회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청문회 이제 여당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기는 이제 간다고. 예, 근데 이제 야당이 지금 예. 온갖 생떼를 부리고 아주 개난장을 피우는 판에 이 과연 그러니까 뭐 협조가 될까? 20대 국회에서는 이미 어려워졌고요. 어려워졌다. 예, 쉽지 내년 않을 총선 것 같아요. 끝나고 어쨌든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직 이 살아있고 불씨가. 그렇죠. 이 불씨가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만약 조현천이 지발로 들어오거나 혹은 뭐 잡혀서 오거나 이러면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죠. 내가 임태훈 소장한테 물어봤지만 임태훈 소장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주변부를 샅샅이 물어봤는데 교환이 형, 임태훈이 카드가 몇 개 더 있대. 지금 이게 대충 뭉개려고 하지 말고 이건 전공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실제 옆에 계신 줄 알았어요. 네, 예, 교환이 형, 예, 예. 그거 가볍게 볼 문제 아니야. 임태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임태훈을 우습게 알았다 좆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여러 사람 못 벗었어요. 예,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한번 이제 실제로 만나서 한번 해 주세요. 네, 예, 그래? 예. 실제로 만나서 아, 제가 다리 한번 놓을게요. 원래 전도사끼리 예. 또 업계에 룰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로. 예, 기독교인들. 전도사끼리는 욕하지 않기로.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목사는 욕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나 전도사끼리는 네. 서로 이렇게 좀 뭔가. 존중해 주는 예, 거. 우리 김성회 전도사도 아멘. 예, 예. 전도사님이에요, 저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욕하지 않고. 룰이 있군요. 네네. 욕은 안 하고 때리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 오늘 예. 세월호 관련해서 네. 나 중대한 내용이 폭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야, 이건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런 거? 이것도 역시 황교안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했어요. 그랬는데 예. 이제 그날 사고 난 날 오후 5시 40분에 한 학생 임모군이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맥박이 뛰는 채로 구조가 돼서 빨리 병원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이송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다. 근데 그 당시 헬기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해경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바람에 이 학생이 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결국 숨지고 말았다. 난 개새끼들. 아니 20분이면은 이제 헬기 타고 병원 갈 수 있는데 5시간 걸려서 5시간.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전국의 그 소방 헬기들이 결집을 해 있었어요. 10대가 넘게.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지? 정말 이게 참 그래서 억측에 억측을 더하자면은 고의로 구조를 안 한 것 아닌가. 고의로 구조 회피하는 거는 뭐 지금 거의 입증 단계에 이르렀고 혹시 정말 원치 않는 사고였는데 수습을 못하고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혹시 일부러 그랬다고요? 고의로 한 것 아닌가. 설마 그랬겠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그런 의심을 안 하기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은 어떻게 보자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의심이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진 상황들 보면 일부러 안 한 거 아니야? 일부러 구조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 저는 뭐 고의는 있을 수 없니라고 생각하고요. 고의로 안 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참가해 있는 구조대원들하고 헬기 조종사하고 등등 지휘부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입을 맞춰야 되는 일인데 혹은 뭐 구조를 하지 마라, 구조를 느슨하게 하라고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당시에 우리 세월호 가족들 얘기로는 현장 접근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현장 접근 못하면 구조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야, 구조하지 마라. 얘들 다 그냥, 가라앉게 해라. 근데 이런 말은 못 하겠지. 이 마지막에 미독했던 아이 같은 경우는 구했을 당시에는 호흡이 없었고 네. 그러다 호흡이 돌아왔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정신없는 사이에 맥박이 뛰는 걸 제대로 체크를 못했고 그리고 이송을 배로 해서 결국은 이제 살인은 맞죠. 살인은 맞는데 얘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고 그냥 총체적 무능 그리고 그러니까 전 박근혜가 자빠져 잤다고 해서 이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못 구했다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보고도 안 받고 올림머리하고 늦게 나온 건 그건 그 개인을 처벌해야 될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 대통령이 자빠져 잔다고 이 사람들 구조 못하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 그 밑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들과 구조 현장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매뉴얼도 제대로 없었던 것이고 그 중에 누구 하나 예를 들면 황교안이면 황교안 혹은 그 밑에 있는 NSC의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움직여라고 그래서 넌 이리 가고 넌 저리 가라고 명령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아무도 하지 못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희생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분노를 하고요. 근데 이것이 무슨 고의의 문제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오늘 세월호 특조위에서 이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 네, 앞으로 세월호 특조위에서 더 나올 수 있어요. 조사 결과가. 근데 사실은 세월호 수사가 당시에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없죠. 하다 말고 그냥 덮었어요. 심지어는 광주지검장이 해경 1, 2, 3 정장 외에 또 누구를 기소하려다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전화 받아서 야단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급변 침해에 의한 침몰이다. 그러니까 전혀 납득되지 않는 뭐 이 이유 빼고는 정확하게 침몰의 원인도 아직 밝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 재수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여론을 좀 만들어야죠. 재수사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니 무슨 사건마다 황교안이 다 연관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에 좀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왜 황교안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자기 차량을 타고 서울역 플랫폼까지 쑥 들어왔던 그 기억은 아시죠? 의전이라든지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갑질인데 이런 갑질이 되게 익숙해져 있는 양반이에요. 구름에 떠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게 밑에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의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렇겠네요. 예. 지금 당시 이번에 사망했다는 구조됐는데도 사망했다는 이 임모 학생의 경우에도 보면은 장관 또는 해경청장 이런 사람들의 의전에 모든 것을 쏟다가 보니까 진짜 구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바로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부각된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런 거죠. 의전. 저도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이랑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초반에 놓친 것도 너무 많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도 많은데 뭐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는 또 한심한 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싹 무시하고 이거는 처음부터 정말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최초에 선장이 국정원한테 끌려서 어디 아파트로 들어갔다 나온 것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이건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정말 그 정권의 이름을 걸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 못하고는 그러면 왜 우리가 정권을 잡아왔는지를 저는 설명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오늘 또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여론을 촉구한 거라 생각하고 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는 이제는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안심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특히 장관들은 반드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요만한 의혹도 남지 않게 만드는 맞습니다.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재수사를 해야 될까요? 검찰이 재수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특검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특검도 할 수 있고 검찰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왜 못합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하면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수사 지시라는 게 이 사건 수사의 이게 아니고 이 문제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상규명 안 됐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 발언만 한마디 해도 사실은 검찰은 그냥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고요.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세월호 특조위에다가 원래는 처음에 저희 야당 때 주장은 세월호 특조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던 것이 좀 뼈아픈 것이고요. 지금도 특검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필요하다고 아니 생각이 해양수산부의 들어요. 책임자들부터 경질을 하고 문책해야 돼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자체나 수사나 조사가 진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대통령께서 정말 애착을 갖고 그럼요. 애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는 아니 그때 강력한 문재인 의지를. 대통령이 광화문광장에서 20일 넘게 단식 농성도 하셨어요. 그렇지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이 상황에 제 기사를 아까 보는데도 댓글을 그지같이 쓰는 새끼들이 있어요. 좀 화가 나더라고 진짜.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예. 그만 안 하면 됩니다. 아, 그만 안 하면 계속 하면 예, 돼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퇴사해서 다 네. 진상 규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급한 현안이고 해서 세월호 얘기까지 해봤고요.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밤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